네, 자, 지금 소개해드릴 분은 아마 연령층도 여러분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쉐보레 자동차 쪽에 이제 전문 강사님은 아니시고 영업사원, 네, 영업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현재도 필드에서 하고 계신 분이고, 예전에 우리 코웨이에서 잠깐 있었다고 해요. 뭐 자세한 건 강사님 모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철 강사님을 모시도록 할게요. 큰 박수 보내주세요. 아, 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세일즈란 과연 무엇인가? 개척 영업은 왜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고객 관리는 어떻게 해야 재구매와 소개를 많이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재미나게 하는 시간을 한번 보내고 싶은 강사 김성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즐겁게 재미난 시간 보내면 될 것 같고요. 필드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사원입니다. 코웨이하고 저하고는 좀 인연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 12년 전에 한 닥터 생활을 1년 정도 했었거든요. 강원도 원주에서. 그래서 좀 뭔가 좀 공감돼가지고 섞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여러분들 후배이신 1년차 홈케어 닥터분들 영업 세일즈 강의를 한번 했었었고요. 이번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좀 경력도 되셨고 이제 팀장 위로 이제 올라가시기 바로 전 단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잘하시는데 주름 잡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궁금하신 거는 많이 좀 질문도 해주시고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너무 딱딱한 시간은 이제 좀 전에 이제 직무교육 시간은 다 끝났으니까요. 이제는 좀 재미있는 시간을 좀 그렇게 가졌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강의로 온다 해가지고요. 어제 저녁에 서점을 들려가지고 책을 좀 샀어요.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 세 권을 샀습니다. 10년 전에 자동차 영업을 처음 시작하기 전에 신입 1개월 차 때 제가 한번 읽었던 책이거든요. 누구에게나 최고의 하루가 있다. 이건 지금도 읽고 있습니다. 지금도 힘들거나 그럴 때 동기부여가 필요할 때 지금도 읽거든요. 한 10번은 더 읽은 것 같아요. 10년 동안. 전 세계 판매왕이죠. 미국의 조 지라드라는 영업사원인데 기네스북도 세웠습니다. 15년 연속 전 세계 판매왕. 거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책이. 그래서 오늘 이 세 권을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참여도도 높으신 분께 제가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어제 구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두 권도 마찬가지로 조 지라드가 저서한 성공하는 사람들의 99가지 화술, 또 한 가지는 서비스 달인의 비밀 노트. 저는 이게 즐겨보는 책들이거든요. 자서전 같은 거. 그런 거 읽으면 굉장히 움츠려 있다가도 다시 한번 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 그 다음날 사람들을 막 만나고 싶고 막 그래요. 열정이 막 생기더라고요. 제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쉐보레 자동차 횡성 영업소 대표로 재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웨이 특임 강사라고 하기엔 너무 좀 자랑하는 것 같고 이제 세일즈 강의를 이렇게 하러 이제 나오고 있고요. 원주의 한라대학교 이제 졸업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취업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 선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전에는 쉐보레에서 10년째 근무를 하고는 있지만 중간에 잠깐 일탈을 해서 수입차 지점장 생활도 잠깐 했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재밌게 한번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가 어떤 게 가장 적절할까요? 열정. 누가 제일 먼저 얘기해 주셨죠? 저요. 네,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맞습니다. 열정. 10년 전에 처음 열정이라는 걸 책을 보고서 제가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신입사원들은 누구나 생깁니다. 열정이.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이 좀 식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데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즐기면서 재밌게 온도는 좀
낮춰주더라도 처음에 뜨거웠던 게 조금 온도는 낮춰지더라도 꺼지지 않고 식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그 마음이 열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할 건데요. 소주제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갈 거예요. 첫 번째는 초심으로 돌아가기, 두 번째는 고객이 딜러다. 이 얘기를 할 텐데 개척 영업의 중요성이니까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영업소 대표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도 현수막을 붙이고 전단을 뿌리고 만나서 명함을 드리고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안주를 하지 않고 제가 영업이라는 일을 그만둘 때까지는 까지 하고 싶은 게 개척 영업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하는 방법, 노하우라든가 그런 거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객 관리하는 방법. 굳이 내가 이제 힘들게 몸이 아플 때, 굳이 내가 열심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대신 영업을 해주는 게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고객이거든요. 또는 지인, 형, 동생들, 가까우신 분들이 영업을 해주는데 그분들을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그분들에게 어떻게 1년 동안 내가 관리를 해야 소비와 재구매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 먼저 볼게요. 초심으로 돌아가기. 불광불급이죠. 뜻을 혹시 아시나요?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한자어입니다.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서 미친 듯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일에 미쳐야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그 10년 전에 저도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도 미친 마음으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계속 전 출근할 때도 요 복장이고 퇴근할 때도 요 복장입니다. 창피하지만 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런 복장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영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억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2009년 처음 영업을 시작해서 신입사원 당시에 그 모습입니다. 미쳤었죠 영업에 그때는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스쿠터 저것도 한 중고로 한 30만 원 정도 주고 샀던 것 같고 자켓 좀 잠깐 벗겠습니다. 더워가지고. 질문이 아직 없으신 거 보면 아직은 뭐가 뭔지 잘 모르시는 지금 직무교육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이 뺏어 가셔야 필드에 가서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이게 이제 예전에 10년 전에 11년 전이 10년 전이죠. 그때 미친 듯이 한번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너무 힘든 시절에 락카도 칠하고 뒤에 깃발도 세우고 저거 하는데 한 3, 4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저걸 해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밑에 이렇게 쇠로 이렇게 다이 만들고 위로 세워서 해주는 데가 없어서 몇 날 며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타고 온 차입니다. 지금도 저는 대표라고 해서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닐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스파크입니다. 스파크에 전화번호를 넣고 자동차 랩핑이 좀 창피하기는 한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한번 또 랩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왜 개척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혹시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고객님 댁에 한 달에 7, 80군데 정도 다니시면서 영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개척 영업, 신규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따로? 예. 어떤 거 하고 계세요? 현수막. 현수막. 예. 게시대 하시나요? 아니면 게를 하시고? 그거 시청. 시에다가 예. 쭉 게시대에다 예. 계시고. 다른 분은 개척 영업하고 계시는 거 계시나요? 그냥 그 고객님 집에서 소개 나오는 거 그걸로 연명하시는 건 아니시죠? 계실 것 같은데? 명함 열심히 뿌립니다. 명함요? 만나는 분마다 명함, 현수막. 다른 분은 무상케어 쿠폰 써가지고 하고 있어요.
아 우산 케어 쿠폰. 그거 한 4만 원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케어 받으려면 한 번 받으려면. 원래는 이제 그렇게 되는데 네 서비스로. 네, 서비스. 아 그것도 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네요. 쉽지 않은 건데. 맞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영업을 하면서 가장 효과를 많이 보고 가장 좋았던 게 현수막입니다. 지금도 저는 현수막을 붙이러 다니고 있거든요. 게시대도 하고 있고 또 게릴라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게릴라 같은 경우는 네. 시에서 다 수거를 해가잖아요. 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또 거기서 그 자리 또 붙이고 예, 예.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네. 네. 그 시에서 하는 게시대에서 하는 거는 좀 많이 기다려야 되고 대기 시간도 있고 한 2주 정도밖에 또 안 걸려 있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물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있지만 게릴라 그 게시대 현수막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불법입니다. 걸리면 처음 경고, 두 번째는 벌금을 내야 돼요. 예. 적게는 20 얼마에서 많게는 3, 40만 원까지 벌금을 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왜 효과가 좋냐면 단 하루만 붙여져 있어도 사거리에 붙여져 있어도 시간으로 따지면 뭐 소도시는 5천 명, 대도시는 10,000명 이상 그 현수막을 보고 지나갑니다. 굉장히 효과가 높아요. 지금도 제가 다른 개청 영업할 시간이 없어도 요것만큼은 하루에 2개씩은 꼭 붙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거 붙일 시간이 어디 있어요? 고객님 댁 다니면서 매트리스 케어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하실 텐데 지나가다가 이제 마음의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잠깐 세워서 현수막 붙이는데 많이 들어야 10분입니다. 많이 안 들어요. 생각의 차이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의지가 있느냐, 돈 벌고 싶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하루에 3-4군데 다니면서 케어하기도 바쁜데 저거 언제. 근데 그 생각을 바꾸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이제 10년 전에 이제 예전에 빨간 스파크를 사서 이제 랩핑을 했었던 그 모양이고요. 랩핑이 왜 좋은지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차량 랩핑은. 이거 솔직히 좀 창피하죠. 예, 신호 위반도 못하고 침도 못 뱉고 그죠? 계속 날 지켜보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왜 효과가 좋냐면은 거리에 다니는 모든 차들이 다 랩핑을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한 게 효과가 있을까요? 내가 한 차. 효과 없죠. 신호등에 딱 섰을 때 여러분들 옆에 차 보시죠, 그죠? 거기 만약에 이제 뭐 태권도 학원, 뭐 치킨 그런 거 하잖아요. 그거 보면 아 오늘 저녁에 치킨이나 사 먹어야지. 전화번호 저장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태권도 학원 차 보면 아 우리 아들내미 태권도 보내야 되는데 한번 전화해서 금액이라도 물어볼까? 예. 누구나 하는 영업은 저는 안 합니다.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판촉하는 방법을. 누구나 하는 영업은 크게 효과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게시대기죠. 저도 하고 있지만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보험, 자동차 영업사원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해서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꾸준하게 지나다니면서 보시죠. 저기 삼성자동차 누구는 꾸준하게 진짜 몇 년 내내 저렇게 하고 있네. 투자하면서 교차로 같은 데 보면 그저 매달 나오죠. 몇 년째. 강릉의 예. 쉐보레 판매원. 강릉이에요. 예. 그분 계속 보여요. 계속 보여요. 한 대만 팔아주십시오. 성함이 어떻게 성함을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제가 강원도에 있어서 예 아마 아실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 아실 텐데. 예, 알 것 같은데. 예, 한 대만 그 명함에 보면은 한 대만 팔아주십시오. 집에 못 들어갑니다. 예, 항상 아파트 갈 때마다 그게 붙여져 있어요. 예, 항상 보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영업이라는 게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못하죠. 지금 여러분들 많이 버시는 분 얼마 정도 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보다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계속 정진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매트리스 사업이 코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매트리스 케어, 렌탈 이런 것들을 최근 들어와서. 근데 가장 큰 회사라고 저는 자부하는 게 저는 예전에도 코에드 근무를 했었지만 그 주변인 그 업체들은 감히 명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함을 딱 드릴 때 코웨이 누구누구입니다.
이거 하고 그냥 그 밑에 그 있죠? 그 다른 회사 명함들하고는 받아들이는 입장이 틀립니다. 무인경비업체 최고 하면 어디예요? 세콤. 크죠, 세콤이죠. 나머지 거 알아줍니까? 전자제품 하면 삼성. 전 지금도 렌탈, 정수기 이런 거 하면은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코웨이. 아주 탄탄한 회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회사들은 그 기술도 따라하고 뭐든지 뭔가 시합하면 자꾸 따라하는 업체들이 생겨나는 거죠. 코웨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회사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앞으로도 무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근데 저는 몰랐어요. 매트리스를 케어만 해주는 줄 알았지, 매트리스를 뭐 4, 5만 원만 내면 렌탈 그 집에 이렇게 딱 설치해 주는 걸 몰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늘 체력단을 쓰고 있습니다. 홈케어 사고가 생긴 지 한 6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일반인이 몰랐던 이유는 광고를 많이 안 했겠죠. 회사에서도 안 했을 거고 여러분들도 이제 케어하는 잘 못했을 텐데, 이제는 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너무나 빨리 급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이런 시간을 가져서 영업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혹시 그 네. 랩핑한 차량 말고 평상시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차가 따로 하나 더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 없습니다. 저걸로 다 하시는 거예요? 에이. 저는 뭐 차에 별로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차에 뭐돈 쓰고 뭐 좋은 차 이런 거에 저는 관심이 없어요. 큰 차 있으면, 저도 이제 자식이 3명이거든요. 다자녀 아빠인데 큰 차 있으면 좋죠. 주말에 놀러 다니고 하면 좋은데, 저도 작은 차, 와이프도 이제 작은 차 한 대 이제 사 주려고 하고는 있는데 집에 일단 한 대밖에 없어요. 그 세 번째 사진은 뭐냐면, 저희 이제 원주에서 토닥맘이라는 그 여성분들, 애기 엄마분들이 이제 모이는 카페예요. 그 회원수가 한 2, 3만 명 정도 되는. 거기에 이제 정모 같은 거 있을 때 제가 가서 이제 퀴즈도 내고 이제 선물도 드리고 하거든요. 왜 저렇게 이제 하냐 하면은, 저것도 신규 판촉의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깊숙이 들어가는 겁니다. 동호회 활동, 저런 카페 활동 같은데 가서 나를 알리고 명함도 드리면 선물도 드리면서, 아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런 모임에 이제 카페 매니저라든가 그런 분들이랑 좀 친목을 다져가지고 하시는 게, 이제 저쪽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차를 팔았어요. 지금도 물론 소개가 들어오고 있지만, 애기 엄마들이 가장 많이 사는 차가 경차더라고요. 스파크, 모닝 이런 거 많이 사는데, 저기 모임에 제 고객님들 굉장히 많으시고, 그분들이 또 자꾸 소개를 또 해주시고, 고객 관리를 잘 하셔야만. 저건 이제 신규 판촉의 일환이고, 그분들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구매 소개가 들어오느냐 아니면 거기서 아웃 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린 겁니다. 제가 2009년서부터 한 8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아침 판촉을 해서 제가 조금 유명해졌습니다. 원주에서는. 그래서 공중파 방송에도 한번 나오고 했었거든요. 출근하기 전에 항상 들리는 데가 이 원주 의료원 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 현판에다가 이제 온통 빨간색, 아까 차도 빨간색이었고,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한 8년 정도 했는데, 그래서 좀 많이 알려지고 차 하면 소개도 많이 들어오고, 물론 뭐 저 아침에 저 나가는 건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이어폰에다 음악도 들으면서도 해보고, 굉장히 내성적인데 성격이 좀 그런데, 저걸 하면서 좀 외향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걸 하면서 주변에 뭐 선거 하시는 분들도 나오시고 옆에서 바로 옆에서 지켜가지고, 재미난 얘기는, 원주 시장이 이제 이번에 또 바뀌잖아요. 그 전에 연임을 했는데 처음에 10년 전에 제 옆에 계시다가 한번 당선이 되셨고, 4년 후에 또 옆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또 당선이 되셨고, 이번에 또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 선거하시는 뿐만 아니라 청혼아이스에서 또 어떤 양복을 또 색깔을 쫙 빼입고 제 옆에서 또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왔다 갔어요. 노란 양복. 예, 아세요?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이거 네, 제 옆에서 몇 달 하시다가 예, 나가세요. 보험하시는 분도 메리츠 화재인가 그분도 잠깐 하시다가 이렇게 현판 크게 하고서 이렇게 옆에서 하시다가 안 나오시고 그만둔다. 목적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저도 한 1년 하다가 못할 줄 알았어요. 허리도 안 좋고 제가 코웨이 1년 하다 그만둔 게 이제 무겁고 정수기도 무겁고 해서 허리도 안 좋고 해서 그만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1시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팩도 막 붙이고 막 하고 그랬었는데 1, 2년 하다 그만둘 줄 알았는데 저게 8년까지 가더라고요. 나중에는 한 4, 5년 지나니까 이게 습관이에요. 알람을 안 맞춰도 6시 반 되면 자동으로 일어나고 알람 소리 듣기 전에 저 시간에 저기 가서 흔들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습관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습관이라는 게. 그리고 1시간 하고 사무실 8시 반에 가서 이제 회의하고 아침을 시작하는데 1시간 동안 제가 한번 차를 쉬어봤어요. 한 1000대 정도 지나가더라고요. 1시간 동안 출근 시간에. 여러분들은 뭐 명함도 돌리신다고 했고 현수막도 하고 하겠지만 하루에 몇 명이나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10명 이상 만나면 많이 만나는 거죠, 그죠? 저는 돌아다니지 않고 한 자리에서 1시간 만에 1000명을 만났거든요. 근데 그게 그 다음 날 몇 달,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계속 보이니까 이제 점점점 믿음이 가는 거예요. 아, 저 사람한테 차를 사야 되겠다. 혹시 나중에 차를 사게 되면 실제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초등학생, 중학생이던 아이가 지금 저한테 성인이 돼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차 문의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학교 스쿨버스 지나가다 가면서 손을 들던 아이가 커서 대학생이 되고 막 성인이 돼서 연락이 와서 차도 팔고 스파크도 팔고 크루즈도 팔고 막 많이 팔았던 기억이. 이제 영업소 대표를 하면서 이제 저거를 이제 못 하게 됐죠. 회사에서 직원 관리해야 되니까 더 이상 판촉은 하지 마라. 그래서 저 아침 인사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소원들 때 혹시 뭐 따로 멘트 하시는 거? 멘트는 없고요. 1시간 내내 계속 이렇게 밝게 웃는 걸 잊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무표정 하고 있으면 하나만 하고 역효과가 옵니다. 여러분들 쑥 지나가면서 이렇게 딱 스치고 지나가는데 제가 아침부터 웃지도 않고 무표정으로 있으면 짜증나요. 저 새끼 저럴 거면 하지를 말지. 그래서 빠른 비트의 음악을 이어폰을 껴서 굉장히 그 아이돌들 노래 있죠? 그런 거 들으면서 굉장히 기분이 굉장히 좋게 막 1시간 동안 다 이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러니까 웃음이 음악을 들으니까 웃음이 멈추질 않죠. 그 사람들이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저를 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하루를 시작하더라고요. 우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막 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2009년, 2010년, 11년 그렇게 이제 차를 엄청 팔기 시작을 했죠. 그때는 순전히 개척 영업을 해서 차를 많이 팔았고요. 지금은 개척 한 30%, 지금은 재구매 소개가 70% 정도 되더라고요. 10대 중에 7대가 재구매나 소개더라고요. 그동안 쌓아왔던 인간관계 쌓아왔던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오시는 그런 겁니다. 개척 영업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한 10가지 나올 텐데 굉장히 많아요. 이 10가지 말고도 많을 텐데 제가 해서 효과가 있었던 거 위주로 제가 10가지를 뽑았어요.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전 판촉, 아까 말씀드렸던 오전 판촉 가장 힘들고 누구나 할 수 없는 누구나 못하긴 저도 했는데 내성적인 저도 했거든요. 한 4, 5년 지나면요 이제 점점 그 동네에서는 알아주는 위인이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취재 요청이 오고 막 되다가 야 차는 무조건 쟤한테 사. 빨간색 입고 있는 애. 자유한국당 그쪽에서 빨간색이라는 이쪽이 와서 좀 같이 해요. 정치적으로 제가 재능이 없어가지고 조금 안 가고 있습니다. 차량 랩핑 아까 말씀드렸던 10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자동차 대리점 대표가 랩핑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걸요. 대부분의 다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자동차 영업소 그죠? 운영하시는 분들. 세 번째, 장난 전화 같은 거. 전화 많이 오죠. 그냥 떠보는 전화도 많이 오죠. 근데 그것도 저장을 해놓습니다. 계속 문자 보내고 제가 계속 다가가지고 내버립니다.
세 번째 현수막. 현수막을 지금도 투자를 하는데 돈을 안 아껴요. 저는. 한 번 시킬 때 한 20개씩 시켜요. 예, 인터넷으로 시키면 장당 3,000원. 예. 예. 근데 그냥 업체 가서 하면 장당만 2만 원, 3만 원 하잖아요. 5m에 90. 네. 그게 보통 소매업 가면 보통 15,000원, 2만 원 하거든요. 네, 인터넷으로 하시면 보통 5,000원 정도에 하실 수가 있어요. 사무실로 안 시키고요. 집으로 시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를 출입구 있죠. 신발장 옆에다 딱 세워놔요. 아침에 출근할 때 눈에 보이잖아요. 두 개씩 가지고 나가요. 사무실에 냅두니까 차에 두니까 눈에 안 보니까 안 붙이게 되더라고요. 혹시 네. 현수막은 게릴라로 많이 붙이면 지금 블랙리스트 아니세요? 아, 당연히 블랙리스트. 그럼 벌금 같은 거 어떻게 해요? 아, 벌금도 낸 적도 있어요. 지금 제가 하나 붙여놓긴 했는데 예, 예. 처음에는 아마 경고성 전화가 할 겁니다. 네, 두 번째, 세 번째는 벌금을 내셔야 돼요. 얼마? 벌금 5m에 90cm 기준으로 해서 35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3m가 25만 원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봐주는데 두 번째 전화 왔을 때는 돈을 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계속 붙이면서 계속 내시는 거. 이거만한 효과 있는 게 아직은 제가 발견을 못했어요. 현수막만큼 효과 있는 게 없어요. 현수막을 그렇게 하루에 2개씩 한 달이면은 한 50장, 60장 붙여요. 지금껏 계속 몇 년째 붙여왔다고 생각하죠. 지금도 어딘가에 제 거 붙여져 있을 거예요. 현수막보다 더 좋은 건 뭐 오전 판촉인데 그건 이제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아, 그냥 대부분의 주위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야, 어떡하냐 그거 대단하다. 난 못해 그런 거. 근데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또 목표를 세우는 게 있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즐기게 되고 재밌고 하게 되더라고요. 뭐 스파이더맨이나 무슨 뭐 다른 뭐 캐릭터 같은 거를 하려고 했는데 누구나 다 하고 있으니까 안 하는 걸 하고 싶어가지고 빨간 양복을 그냥 한번 입어봤는데 잘 어울리더라고요. 의외로 색깔이. 아마 인터넷을 제가 다 검색을 10년 전에도 해봤는데 하는 분이 안 계셨었어요. 지금은 이제 각 시마다 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막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빨간 양복으로 판촉을 하시는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전단지. 지금도 전단지는 제가 매달 하고 있는데 그 신문에다 삽지하잖아요. 예, 그것도 매달 하고 있고 빌딩 타기, 아파트 타기, 아파트 옥상까지 올라가서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붙이는 거죠. 스카치 테이프 작업은 집에서 하고 붙이면서 내려오고. 시켜도 되는데 돈 주고 애들한테 시켜도 되는데 다 버려요. 중간에 붙이다가 사진 몇 장 찍어서 저한테 보내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많이 못 붙이더라도 제가 직접 하는 게 낫더라고요. 신문 삽지도 효과는 있습니다. 신문 삽지는 장당 한 10원인가 20원 정도면 하실 수 있으세요. A4라고? 네, A4. 동호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카페에 가서 나를 홍보하는 거. 그리고 동호회 영업하시는 분들은 동호회 안 할 수가 없죠. 소개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니까 축구, 뭐 야구, 그죠? 배구 이런 거 많잖아요. 저도 지금 하고 있는 게 몇 개 정도 되는데 꼭 뭐 모임이 있거나 정모 있거나 그러면 술은 안 마시더라도 가서 얼굴을 비추고 계속 나가야 되는 이유가 사람이 활동을 안 하면 잊혀져요. 모임 같은 거 있으면은 가입도 많이 하시고요. 월회비 해봐야 뭐 2만 원 정도 가셔서 자꾸 얼굴을 들이밀고 명함을 주고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한 달, 두 달 지나면 잊혀져 버리는 동물이 또 사람이잖아요. 저는 지금도 모임 같은데 굉장히 자주 나가요. 범계든 요즘 뭐 네이버 밴드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술 먹는 모임도 많이 하고 등산도 있고. 그런데 몇 개 정하셔가지고 지금서부터라도 시작을 하시면 그분들이 소개를 많이 해줄 겁니다. 무슨 일 하지? 자주 좀 나와 이러면서 그 다음 달 또 나가면 또 왔어 이제 한 3달 연속으로 나가면 딱 붙박이가 되는 거예요. 그 모임에서 그 렌탈 쪽은 무조건 널 도와줄게. 총무랑 회장이랑 친해져야 됩니다. 일반 회원들하고 친해져서 크게 이득될 게 없어요. 무슨 모임이든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건 총무고요. 그 모임의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회장입니다. 그 모임의 회원 만약에 축구 모임을 치면 한 30-40명 되잖아요. 그분들이 총무나 회장한테 전화해서 뭔가를 물어보고 하지 그 일반
회원들에게 뭐 물어보나요? 모임에 들어가시면 난 이 모임에 꼭 총무를 한번 해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저도 지금 회장 총무를 맡고 있거든요. 그렇게 총무를 하시면 고객 이름과 리스트, 주소, 전화번호 다 나옵니다. 총무가 관리를 하잖아요. 돈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굉장히 그 큰 효과가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쓸데없이 회원들하고 친해져서 술이랑 드시고 다니지 마시고 모임을 들어가시더라도 총무랑 회장이랑 굉장히 친해지세요. 1년 안에 아마 여러분들 총무에 아마 티오가 생기면 바로 총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분들하고 친해지면. SNS. 우리 자동차는 SNS 영업을 못하게 막아놔서 굉장히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저는 자동차에 대한 얘기는 안 올리지만 비슷하게 올리긴 올려요.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다라는 사람이다라는 건 올려요. 이게 왜 효과가 좋냐면 바야흐로 지금 4차 혁명의 산업의 시대로 왔는데 지금 길 가는 사람들 집에서 뭐 부부, 남편, 와이프 뭐 얘기하나요? 많이 안 하잖아요. 둘 다 그냥 이것만 하고 있잖아요. 집에서. 어딜 가나. 신호등에 딱 멈춰도 에이 휴대폰이나 봐야지. 뒤에서 빵빵하면 출발. 24시간 내 곁을 떠나지 않는 게 휴대폰인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보는 게 네이버 그런 포털 아니면은 SNS예요. 그죠? 페북 같은 거. 이거 지금 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회원 수가 한 2,000명 넘으시는 분 계세요? 아, 그 친구가 1,000명 이상. 1,000명 이상 되시네요. 1,000명이라고 하면은 내가 게시글을 하나 올리시잖아요. 그러면 댓글이나 좋아요를 안 누르더라도 회원 수가 1,000명, 그 친구가 1,000명 정도 되면 보통 3,4,000명 이상이 봐요. 스치듯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게 돼요. 거기 게시글을 많이 올리세요. 많이 홍보도 많이 하시고 남의 거 공유도 많이 하시고 남의 것도 많이 좋아요 해주시고 요걸로도 페북으로도 제가 메신저로 연락이 와서 차도 몇 대 팔았어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 활동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SNS입니다. 문자, 전화 요것도 매달 빼먹지 않고 하고 있는데 제 지금 휴대폰에 지금 저장되어 있는 그 전화번호가 한 7,000명 정도 되거든요. 처음에 시작한 10년 전에는 한 500명이었던 것 같은 게 지금 이제 만나면 무조건 명함 하나 주시죠. 먼저 저장 먼저 하고 명함 사진 찍고 보관하고 그 한 10,000명 정도 넘어가는 게 지금의 목표입니다. 그 왜 저장을 하느냐? 문자 보내려고요. 한 달에 보통 지금 3월달이잖아요. 제가 3월 1, 2, 3일 날 하는 일이 매달 초에 하는 일이 문자 보내는 일이에요. 이분들에게 근데 하루에 500명 정도밖에 못 보내게 돼 있더라고요. 또 문자는. 그래서 한 4일 정도 하면 한 2,000명한테 보내더라고요. 그걸 매달 지금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계속